첫 번째 인물,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사건 뒷얘기입니다. 이 기자, 일단 주요 사건 정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시 이제 여성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이후에 집단 폭행까지 해서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시켰던 남성 3명과 가해 여학생 3명이 한 번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처음 열렸고요. 근데 이 당시 집단 폭행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한 편의점 점주가 이 피해 여중생을 이런 조건 만남, 이런 성매매 협박에서 구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편의점 밖에서 이 어떤 학생들이 라면을 계산하지 않고 먹는 거 보고 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이 입모양으로, 저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런 걸 얘기했어요. 도와주세요. 말은 하지 않고 입모양으로 도와주세요라는 입모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딱 알아채고 나서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피해 학생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마침 순찰차가 지나가서 경찰에 이제 구조를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말소리는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입모양만 보고 그걸 딱 캐치한 편의점 주인이 저 학생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구나 해서 경찰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뭐 해결이 되겠지 싶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B 씨는 그 경찰에 신고해서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났겠거니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3일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4일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습니다. 수사관은 5일부터 실질적 조사에 들어갔지만 가해 학생들이 출석 요구를 피해 다녀서 이게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결국 지난 7일 A양이 이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터진 거죠. B 씨는 자신이 도와준 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의 편의점 본점 측은 B 씨는 경찰의 사건을 인계했지만 완벽하게 다 된 것인지 찜찜해했다며 현재 피해자 상황이 보도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언론과 직접 대화는 꺼려하고 있다.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경찰에 넘겨서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 편의점 주인, 이렇게 자신이 구해줬던 여중생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차례 마주쳤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재판 뭐 좀 분위기가 어땠다는 건가요? 일단 첫 공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신문이라서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듣고 그냥 이 현재 사건에 대해서 인부 같은 것들 다투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어제 이제 총 7명이 이제 재판을 같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실 그 피해자 측 입장, 학생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런 겁니다. 가해자들이 어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무덤덤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측 가족들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다음 공판 21일 오전 11시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데 심지어 이 중간에 이제 사과 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 측에 보내왔는데 거기에도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가 아니라 거의 내용 자체가 피해 학생 원만한 내용이 중심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2차 가해가 아닌가. 이거는 형식적인 사과고 양형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도대체 사과 편지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과 편지라고 보낸 그 내용의 태반이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었다는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글쎄요, 요즘에 이제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우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팔짱 끼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사과 편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렇게 문제만 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이 즉 이 피해 학생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어떤 위험 요소가 된단 말이죠. 직접 대고 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보복을 한번 당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어떤 그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가해자들 중에 일부가 이 피해 학생과 한 동네 안에서 직접 오다 가다 하면서 마주쳤다고요. 예. 혹시 그 우리 양원 뱅커께서는 뭐 학창 시절에 누구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게 누군가에게 이런 정도로 폭행을 당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 충격이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에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양이 전학을 갔다지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재판이 전학은 열리기까지. 갔군요. 예. 전학은 갔지만. 전학은 갔지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열리기까지 수차례 또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하. 이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고 싶었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큰일이 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니 그러면 좀 뭐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뭐 장치 이런 거 없나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촉법소년이라면 가해자 중에 일부가 그게 돌아다니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 얘가 촉법이어서 이렇게 예, 돌아다녔던 그렇죠. 거군요. 지금 나머지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촉법소년인 그 가해자 중 한 명을 마주치는 것도 마주치는 거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가해자들 얼마나 중한형을 받을까요? 나이 어리잖아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고 그런 피해 학생은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한번 보복 폭행을 당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나서 피해자가 도망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가해자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넌 나중에 두고 봐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해서 이미 다 재판에 넘겼으니 끝이 아니라 이 피해 학생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대 어떤 남성들이 여중생 후배들에게 야, 조건 만남을 좀 해야 되겠으니 니들 좀 동갑내기 여중생 애들을 좀 구해 와라 하다가 이 피해자가 난 그런 거 안 해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포항이 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포항 경찰이 이 사건 이후에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말고도 27명을 추가로 적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가해자들에게 아이들을 구해와라라고 시켰던 이 20대 남자가 남성들이 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폭력 조직 조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어떤 이 조폭이 어떤 신종 사업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포항 뭐 지역 사회가 엄청 술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어쨌든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